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서울경제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반감기가 진행됐습니다. 63,000달러 선에서 진행됐고요. 지금은 64,000달러 선에서 가격은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가격이 3억까지 간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반면에 마운트 곡수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좀 상반된 의견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코인 시장 흐름 함께 정리해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전략 세워가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즈 파트너스 퍼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네, 비트코인 또 가격이 한번 1억 터치 한번 했잖아요. 오늘 얼굴도 좋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더라고요. 네. 제 얼굴이 변한 건 아닌데 네. 근데 코인이 올라서 얼굴이 좋아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좀 많이 좋죠. 네. 기분 좋은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네. 네, 그러면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적절한 타이밍에 저를 불러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바로 또 불렀으면은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체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딱 지금 불러주셔가지고 그때 했던 얘기대로 가는지, 그 다음에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게 왜 중요한지 이런 거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지난번 출연 때 했던 얘기들을 진짜 간략하게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출연일 자체가 촬영을 했을 때가 1월 12일이었거든요. 뭐 방송을 나간 건 조금 더 뒤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그 현물 ETF가 딱 승인되고 맞아요. 잠깐 올랐다가 그 그레이스케일에서 막 유출된다고 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왜 현물 ETF 승인되는데 왜 안 오르냐, 뭐 더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던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강조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걸 한번 보여드렸었죠. 뭐냐면 기억나요. 하락장에서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뭐 공부도 안 하고 평생 모은 돈을 몰빵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 제가 영상을 다시 봤는데 이때 그 제가 치킨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치킨을 사 먹을 만큼 고민하고 샀느냐. 그 정도는 고민하고 사야 되는데, 그 보면은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 투자만 하면 너그러워져요. 치킨 사면 막 그렇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배달비 싼 데에서 시키면서 투자만 하면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그냥 팍팍 그냥 투자하는 게 네. 저는 너무 의아하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 추가적으로는 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하면서 맞아요. 왜 비트코인이 만들어졌을까.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애초에 기존 통화 시스템이랑 반대되게끔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지만 안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였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거는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랑 반대로 가더라. 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은 애초에 달러랑 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달러랑 반대로 가는 움직임이 한 2017년도 이후로 두드러지기 시작했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다. 그쵸.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게 달러 인덱스가 올랐기 때문인데 달러 인덱스 위에가 비트코인이고 아래가 달러 인덱스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치솟으면서 이렇게 치솟으면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약간 반등가 있는데 네. 이때도 달러 인덱스가 조금 떨어지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달러 인덱스랑 비트코인은 반대로 가고 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이거는 제가 요 옆에 요 스크립트인데 네. 뭐라고 그때 당시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갖고 왔는데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무조건 호재다. 근데 맞아요. 호재인데 확실한 호재인데 안 올랐다? 그러면 기회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현물 ETF 딱 하면서 왜 안 오르냐 뭐 이런 뉴스가 많이 쏟아져 나왔을 때 네. 확실한 호재다. 수요가 늘어나는 건 확실한데 안 올랐다? 그럼 기회다.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올랐죠. 네, 그래서 네. 아마 이때 당시에 이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셔라. 자산의 전부를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라는 말을 안 드릴 테니까 네. 과연 이제 이런 비트코인이 왜 지금 각광받고 있으며 어떤 자산이며 이런 거를 미리 공부를 하고 투자하면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42,000달러였고 뭐 이제 원화로 따지면은 뭐 한 6천만 원 이 정도쯤이었는데 네네. 이제 지금 어쨌든 9천만 원 넘어가니까 그쵸. 그때만 갖고 있어도 50% 넘게 수익인 거죠. 네, 그래서 앵커님은
사셨나 모르겠네요. 마음이 갑자기 아파요. 아 그래요? 네. 눈물 날 뻔했네. 네, 그런 네.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요거는 오늘이랑 연결되는 거라서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뭐냐면 그 금 차트랑 비교했던 거였어요. 금 아, 현물 맞아요. ETF랑 기억나. 같이 해가지고 이때 그렸었는데 생각한 대로 가더라. 뭐 이런 얘기 했던 거였고 그다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을 받거나 7만 달러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거나 네. 어쨌든 갔다가 이 현물이 요 반감기거든요. 빨간색 라인이 반감기를 지나서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네. 요 기간을 잡고 그 분할로 매수했으면 좋겠다. 적립식으로. 맞아요, 정확해요. 네, 해서 그때 당시에는 바로 떨어지진 않았고 지금 7만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요 상황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뭐 적립식으로 샀었든 아니든 안 그러면 그때 바로 샀었든 네. 네, 어쨌든 수익을 잘 보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고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해드릴 얘기는 뭐냐면 반감기가 지났잖아요. 네. 그럼 반감기 지났는데 반감기 지나고 나서 코인이 오른 다음에 비트코인 오른 다음에 네. 근데 왜 안 올라? 네. 라는 얘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 왜 안 오르는지, 네. 네, 그럼 언제 오르는지, 네,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뭐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갈 것 같은지, 그게 네. 제일 중요하죠. 네, 이런 네. 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지난번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끝까지 못했거든요. 네. 오늘은 최대한 정보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감기 패턴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반감기 패턴이 과거에 있었던 반감기 패턴이랑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부분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 과거 반감기 패턴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랬었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간다. 그러니까 과거랑 비슷하게 간 부분도 있고 다르게 간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요거 보시면은 이게 바로 지난번 반감기예요. 네. 그래서 반감기 전에 조정이 있었는데 이게 이때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조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반감기인데 요 반감기 전에 일반적으로는 반감기 전에 큰 조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지금 당장 조정이 올 수도 있고 뭐 맞아요, 7만 달러 맞아요. 가서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얘기 했던 게 반감기 전에 조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이때는 마이너스 한 60% 정도 되는 조정이었고 네. 네, 반감기 이후에 요게 이제 그 직전 불장 최고점이거든요. 요 네. 검은색 네, 네. 가로선이. 음. 해서 반감기 이후에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얘는 이때는 횡보를 했어요. 옆으로. 횡보하다가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더니만 이게 봉 하나가 주봉이거든요. 네. 해서 5달, 6달 뒤에 정고점을 돌파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은 거의 정고점 근처에 이미 와 있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이런 패턴이 흔하지 않고 어. 일반적으로 반감기 딱 돌파할 때는 비트코인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약간 이 정도 수준에서 반감기를 딱 지나가요. 네. 그런 다음에 옆으로 조금 횡보하다가 슬금슬금 올라가가지고 요 정고점을 딱 돌파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반감기가 지나가면 하락장 끝, 비트가 정고점을 돌파하면 불장 시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이랑은 조금 다른데 이따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정고점을 돌파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그 봉 하나가 한 일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주 만에 네. 이렇게 4주 만에 100%가 올라요. 2배가 돼요. 오. 지난번에 2배가 됐어요. 4주면 한 달이네요. 네. 한 달 만에 2배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지난번만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전 반감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반감기 전에 엄청 거의 한 7, 8달 전에 마이너스 40% 되는 조정이 있었고 얘는 특이하게 반감기 껴서도 조정이 있었어요. 네, 반감기 껴서도 얘가 마이너스 40% 되는 조정이 네네.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도 저는 요런 식으로 반감기 껴서 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반감기 껴서 조정 이후에 옆으로 쭉 횡보하다가 한참 뒤 거의 한 10달이 지나서 요 정고점을 돌파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방 돌파했던 게 아니었어요. 네, 한참 걸렸네요. 네,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하나가 주봉이잖아요. 네. 하나, 둘, 셋, 넷, 봉 4개 만에 100%가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요 2개만 딱 보면 네. 반감기 이후에 정고점을 딱 돌파했을 때 한 달 만에 2배가 간다. 그러네요. 그랬었다. 지난번에도 그랬고 지지난번도 그랬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더 전 반감기 이때는 2016년이고 아까 전에 봤던 거는 2020년도 반감기, 그다음에 지금 방금 본 게 2016년도 반감기, 그다음에 요거는 2012년도 반감기예요. 그쵸? 비트코인 가격이 10,000원 막 이럴 때예요. 그래서 원래 차트 패턴을 볼 때는 요때는 안 껴요. 아, 너무 가격이 낮아서. 네. 근데 그래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요때 반감기였고 그다음에 반감기 전에
한 3달 전에 이제 마이너스 한 50% 되는 조정이 있었고 이때도 네. 그다음에 얘도 바로 오른 건 아니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네. 봉 하나가 주봉이니까 한 달 정도는 횡보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해서 3달 뒤에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이때도 봉이 하나 둘 셋 네 개 만에 177%가 오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봤던 거를 한번 정리를 하면 네. 3번이 전부 다 동일했던 거를 정리를 하면 네. 일단은 반감기 전에 조정이 조정이 있었다. 있다. 그 다음에 혹은 반감기 껴서 어쨌든 음. 반감기 껴서 조정이 오든 반감기 때 조정이 오든 조정이 왔다. 음. 그리고 요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바로 오른 게 아니다. 네. 조정이 네. 좀 있었다. 네, 조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횡보했던 경우도 아, 있고. 횡보도 있고. 네, 해서 어쨌든 3달, 뭐 빠르면 3달, 아니면 뭐 길면 한 10달 뒤에 전고점을 돌파하더라. 물론 오르는 건 그 전에 오르죠.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전고점을 딱 돌파하면 네. 한 달 만에 2배 간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전고점이 1억이잖아요. 그러면 1억 그 근처에 지금 와 있어서 생각보다 더 빨리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요번에는 어떤지. 네. 해서 그 이제 여기가 이제 반감기예요. 얘도 하나가 주봉입니다. 네. 그래서 반감기 전에 조정이 있긴 있었어요. 요런 조정이 있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요런 조정이 있었는데 이때가 그 현물 ETF 승리했을 때. 근데 이때는 만족할 만한 조정은 아니었어요. 마이너스 한 20% 정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한 30% 정도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 되는 조정 있고 그다음에 지금도 고점 대비하면 한 마이너스 한 20%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쭉 올라가 있는 상태. 해서 지금도 반감기 껴서 하락을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만들어낸 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론이 있는데 그 엘리엇 파동을 기본으로 보고 그다음에 퍼즐 각도선이라고 이제 붙여놓는데 뭐 이름 붙여놓네 뭐 하겠지만 네, 엘리엇도 사람 이름이고요. 네. 네, 나중에 뭐 유명해지게 될지 뭐 어떻게 모르는 알겠어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선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선이 이 2개였어요. 이건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 많이 얘기했었던 건데 이렇게 네. 하나, 2개 선 보이시죠? 그쵸, 그쵸.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었어요. 올라가려면. 네. 근데 이게 뚫렸고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떨어졌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떨어진 그 라인대 가격이 네. 지금 어느 정도 돼요? 한 그 물론 여기까지 100% 떨어진다까지는 그쵸, 아니고 그쵸. 그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라인이 갈 때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네. 옆으로 아니면 갔다 올라갈 수도 횡보하다가 있잖아요. 갈 수도 네. 있고. 근데 그쵸. 한 일단 최대한 떨어지는 게 한 54,000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54,000달러. 밑에 지지선이. 네네네. 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 된다고 치면 그러면 반감기 껴서 조정 30% 네, 나온 거네요. 딱 적절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딱 뚫고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요때 타이밍이 한 8월 정도, 8월 9월 정도거든요. 그러면 반감기 이후에 이제 딱 적절하게 한 3-4달 뒤에 딱 올라가는 그러한 패턴이 요번에도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페이크는 좀 줬었어요. 왜냐면 반감기 전에 고점을 뚫으려고 막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요번엔 좀 다르게 가나? 그럼 불장이 너무 빨리 오나? 그래서 막 7월, 8월에 바로 막 진짜 2억, 3억 이렇게 가나? 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불안했거든요. 왜냐면 빨리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닌 게 대처가 안 될 것 같아요. 대처가 안 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언제 팔 거예요? 더 갈 것 같아서 잡고 있는 네. 느낌? 그럼 언제 팔 거고 그러니까 하락장은 또 오긴 오는데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헷갈릴 것 같아서 저는 웬만하면 지난번이랑 비슷한 패턴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었는데 네. 근데 그 과거 패턴이랑 요번 반감기 때 달라지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요? 뭐냐면 네. 반감기를 지날 때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40% 정도예요. 그것만 달라요. 어쨌든 지금 반감기 딱 지난 타이밍이 고점 근처인 거잖아요. 그쵸. 그것만 다르고 그러네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한 2-30% 되는 조정이 온다라는 것도 똑같이 반복됐고 그다음에 반감기 이후에 한 3-4달 정도 뒤에 고점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는 것도 아마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재밌게 봐야 되는 거는 패턴이 하나 더 있었죠. 패턴? 네, 고점 돌파했을 때. 한 달 사이에 100% 이상 상승한다. 네. 그래서 전 요번도 반복될 거라 생각해요. 기억해놔야겠네요. 8월, 9월. 그러니까 이제 네. 저는 결과적으로는 한 7만 달러는 뭐 금방 오르겠고 네. 결국엔 한 8만 달러 정도를 찍잖아요.
찍는다면 8만 달러가 요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한 1억 한 1천만 원, 한 1억 한 2천만 원 요 정도 된다라고 치면 거기를 찍으면 네. 진짜 단기간 안에 뭐 한 달은 진짜 제 생각에 좀 오바일 수도 있고 근데 한 달 반 두 달 안에 2억을 무조건 간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이란 말을 쓰면 좀 안 되긴 한데 네. 네, 안 되긴 하지만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높다.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 패턴대로 보면 네. 지금 안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 네, 그러니까 원래 반감기 직후엔 안 올라요. 맞아요. 횡보하거나 그 말씀 하셨었어요. 그건 당연한데 어. 그럼 언제 오르냐라고 하면 확실히 요 전고점을 뚫고 올라왔을 때 요때 단기간에 두 배 간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부분이요? 타이밍 맞추기가? 이런 얘기를 그 전에도 했었는데 뭐냐면 그 코인이 오르는 날짜는 네. 며칠 안 돼요. 그러니까 날짜로 며칠 세하면 365일 중에 네. 한 300일 넘게는 그냥 횡보하거나 하락해요. 의외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 같은 경우는 요때 그냥 내내 횡보했잖아요. 네. 그리고 막상 오른 이거 하나가 주봉인데 응, 오른 주 따지면 요럴 때 그러네요. 얼마 안 돼요 사실. 진짜 요럴 때 몇 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타이밍에 코인으로 안 갖고 있으면 실패하는 놓친다? 거예요. 네, 그냥 이번 불장 끝인 거예요. 그래서 장투가 유리하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 네. 그러면 요런 거를 안 놓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코인으로 일정 공개해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게 장투예요. 그게 장투고 그래서 장투에 유리한 코인이 비트코인이에요,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지면 편해요. 아닌데 난 단타 해가지고 네. 뭐 여기 딱 뚫고 올라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두 번은 살 수 있겠죠. 근데 한두 번 잘했다가 한 번 놓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쵸. 해서 저는 지금 사도 되냐?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지금 겁나는 게 뭐냐면 네. 그 단기간에 두 배 갈 때 그때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제일 겁나요. 너무나 겁나 무서워요 진짜. 진짜요? 네. 그때 현금으로 제가 갖고 있을까 봐. 막 바들바들 떨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때 아니 올라가면 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1억 2천 되면 네. 살 수 있을까요? 쉽사리 손이 나가진 않겠죠? 고점 뚫고 올라가네.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이거 그 비트코인 막 9천만 원 아래로 막 9천만 원, 9,200만 원인데 지금 9,200만 원일 때도 봤는데 1억 2천만 원 이러면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못 사죠. 근데 못 사잖아요. 그럼 다음 주 1억 5천 돼 있어요. 근데 또 내가 사면 또 떨어져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네. 왜 하냐면 1억 네. 5천 돼도 못 사요. 근데 그래요? 2억 되면 사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요. 2억 되면 사요. 그래서 그래요. 비슷한 고민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것 같기도 네. 해요. 그러면 지금 불장 만약에 시작돼요. 그럼 고점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물론 요거에 뭐 대한 두 배 정도 오른다고 했을 때?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네. 저희가 2022년에 처음 맞아요, 만났잖아요. 맞아요. 22년. 네,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25만 달러 간다라고 했는데 그때 아직도 표정이 기억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는 표정이었어. 네, 맞아요.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막 뭐 진짜 이제 한 3만 달러 아래로 막 떨어지고 막 맞아요. 해가지고 막 진짜 뭐 FTX 막 그 사태 맞아요, 딱 터졌을 맞아요. 때 2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막 진짜 난리 났었던 약간 그런 때였는데 아니 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 뭐 그렇죠. 다 얘기하죠. 네. 네, 해서 아쉬워요. 그때 그렇게 말을 들었으면 제가 오늘 여기 없었겠죠.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뭐 얘기를 하자면 네, 네. 네. 근데 이제 저도 그때부터 얘기했던 건 25만 달러 정도. 맞아요, 맞아요. 네, 꾸준히 얘기를 했었고 최소 16만 달러, 뭐 25만 기억나요. 달러까지는 충분히 네.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없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엘리엇 파동적으로 봤을 때 얘기였고 오늘은 제가 새로운 걸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네. 제 채널에서만 얘기하고 다른 데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건데 귀한 자료네요. 네, 귀한 자료 앵커님을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금이랑 비교할 거예요. 금. 네. 비트코인 디지털 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쵸. 네. 네, 근데 뭐 그것까지는 뭐 저는 네. 여기서 다룰 생각은 없고, 네. 네, 다룰 생각 없고, 제가 이제 요거를 그렸던 게 뭐냐면 네. 요때 그렸어요. 요때 처음 요 빨간색 했을 때 그렸는데 이때가 뭐냐면 이때가 3만 달러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15,000달러에서 2배 갔을 때, 네. 그러니까 조정을 좀 받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지금 크게 조정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한 거냐면
아니 이렇게 올라갈 거면은 지금 사도 나쁘진 않다. 음. 비트코인 가격이 0원이 돼도 지금 손익가 너무 좋다. 오. 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예시를 들면서 뭐 했냐면 네. 지금 이게 11월이랑 3월이니까 이제 이때 당시만 현물 ETF가 요 안에는 승인되지 않겠어? 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요 안에다가 이제 금을 그대로 차트를 옮겨 놓은 거였어요. 아. 금 차트를. 네. 해서 이제 금의 원래 사이클이 다른데 네. 금 사이클을 요 사이클이랑 요 고점이랑 저점이랑 고점 딱 맞추고 그다음에 현물 ETF 금 현물 ETF 승인된 시점 딱 네네. 맞추고 해가지고 그대로 옮겨 그린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저는 그냥 장난으로 그린 거였어요. 아, 이렇다. 금도 이렇게 올라갔지 않냐 였는데 그 뒤에 보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려놓은 그대로. 네. 근데 진짜 그러네요. 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맞으면 한번 제대로 똑같이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냐면 금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 금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이제 금이 네. 이때 당시 이제 현물 ETF 승인된 타이밍이거든요. 파란색이. 네. 이때 고점을 살짝 뚫고 올라갔어요. 승인됐을 때. 네, 그러니까 승인되고 나서는 쭉 올랐는데 아 이후에. 네, 그 고점을 지난번 고점을 살짝 뚫고 올라갔어요. 네. 그런 다음에 네. 조정을 이만큼 받았어요. 네. 해서 네. 비트코인도 네. 고점을 살짝 뚫고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받으면 네. 똑같이 그려봐야겠다. 아.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어때요?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인 거죠. 아니요, 지금 비트코인도 네. 보면 고점을 살짝 넘은 다음에 아 1억 넘고. 네. 요 직전에서 요 고점을 네. 살짝 넘은 다음에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럼 금이랑 진짜 비슷해지겠네요. 비슷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아예 똑같이 가요. 똑같다? 네, 아예 똑같이. 음. 그래서 제가 이걸 딱 한 시점에 네. 맨 처음에 그랬을 때는 현물 ETF가 1월에 승인될지도 몰랐었고 네, 그쵸. 근데 요번에는 완전 딱 맞춰서 한번 그려봐야겠다. 완전 똑같이 한번 그려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려갖고 왔습니다. 이 차트인가요? 요거는 금 네. 현물 ETF 차트고 해서 요거를 그렸어요. 이 위에가 금 차트고 네. 요거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네. 요 빨간색이 이제 겹친 다음에 요 금대로 갔다라고 친다면 하고 그린 거예요. 네, 요렇게 네. 요렇게 그렸는데 요 그대로 그린 거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 네. 분석을 한번 지금 이제 같이 한번 해보면 네. 자 얘도 조정을 받아요. 해서 요 고점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조정을 받냐면 30% 받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고점 대비 30% 정도 조정받을 것 같다고 그랬죠. 맞아요. 네, 조정 받아요. 그런 다음에 얘도 고점을 딱 뚫고 확실하게 올라간 다음에 단기간에 올라요. 우리 아까 전에 봤죠. 네. 한 달 안에 2배 간다. 맞아요. 그동안 패턴대로 한다라고 치면. 맞아요. 근데 금도 그랬어요. 금은 요거는 이제 하나 그 사이클은 달라요. 사이클은 다른데 요거를 비트코인 사이클에 딱 맞춰서 계산하면 그러면 얘는 2달 만에 80%가 오른 걸로 나옵니다. 네. 해서 요렇게 진행된다라고 치면은 이제 8월에 2024년 8월에 2억을 찍는 걸로 돼요. 그러니까 금을 그대로 옮겨놨으니까 금처럼 간다고 치면 비트코인 네.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환율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김프나 이런 거 좀 고려해서 해서 8월에 한 2억 정도를 찍고 8월 중순전도에 네. 그런 다음에 큰 조정을 겪어요. 큰 조정을 겪어서 이제 보시면 한 4달 정도 네. 4달 정도 동안 43%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2억을 갖다가 1억 2천이 돼요. 그러니까 앵커님이 딱 사시면 1억 2천으로 떨어져요. 제 포트폴리오 훔쳐보셨어요? 2억에 딱 사시면 네. 1억 2천으로. 쭉 네. 낙하를 하는. 네.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오르기 시작을 해서 네. 금은 딱 여기까지밖에 안 갔거든요. 근데 네. 금이 지금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지금 계속 최고가 경신 중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까지밖에 안 간다고 치면은 이게 언제냐면 내년 9월 2025년 9월에 2억 5천을 찍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한 달 사이에 2배 오르는 그 구간이 있잖아요. 그 구간에 잠깐 사서 차익을 좀 실현했다가 다시 또 빠지면 다시 한번 사고? 그럴 수 있으세요? 아니 뭐 그럴 수 있나 궁금해서. 이런 방법은 어떠한가? 이론상 가장 퍼펙트한 방법인 것 같은데. 자,
저는 일단은 네. 지금은 어디까지 갈지를 한번 예측을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18만 달러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최소 16만 달러, 많이 올라가면 한 25만 달러를 얘기했던 게 요 피보나치 비율 옆에 보시면은 네네. 이게 261.8이 한 18만 달러고 361.8 정도 자리가 25만 달러예요. 요걸 보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도 금을 그대로 옮겼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금도 실제로 엘리엇 파동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네. 음.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요렇게 봐도 한 2.5억 뭐 많으면 한 3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번 고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정도고, 하나 힌트를 더 드리면은 네. 이제 내년 한 9월 정도가 비트코인의 고점일 수 있다. 어. 네. 라고 이제 저는 힌트를 드리는 거죠. 물론 이게 그대로 갈까요? 좀 모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금이랑 너무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한 측면에서는 한번 무조건 볼만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2억까지 갔다가 1.2억까지 갔는데 네. 금처럼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자, 그려놨지만 네. 네, 그렇죠. 네, 그려놨지만 알 수 없죠. 네, 알 수 없죠. 해서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겠다라는 걸 좀 머릿속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저는 잘 대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잘 자. 대처하기 어렵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럼? 자, 2억을 갔다가 1.2억 갔어요. 응. 그럼 전 하락적 시작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근데 하락장 시작이라 생각해서 사람들이 여기서 다 손절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네, 올라요. 올려. 자, 이게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을 네.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딱딱딱딱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셨지만 네. 실제로 그렇게 하셨냐 이거죠. 어렵죠. 네, 왜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 네, 하잖아요 이거죠. 이게 네. 우리가 한번 그냥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네.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제일 무책임한 말이 분할 매도하세요. 분할 매수하세요. 이거 그냥 그게 제일 어려운데 본인도 그렇게 못하면서 네. 그걸 뭐 마치 쉬운 것이냐 남들한테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건 적립식 매수. 맞아요. 그거는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걸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꾸준하게. 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이 오면 우리 과연 대처를 할 수 있느냐? 네. 요걸 이제 우리가 너무 어렵죠.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 한번 해보시고 요때쯤에 제가 한 번 더 출연하면 되지 않을까요? 좋아요. 다시 대처를 또 위해서 네, 아니면 뭐 네.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네. 것만 제가 힌트를 한번 좀 드렸고 네. 어떤 식으로 매매하거나 매매 전략을 세울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이걸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이제 월급을 받으시면 네. 그냥 적금 넣듯이 그냥 계속 그냥 꾸준히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리고 본인이 진짜 잘 빠져나오고 싶으면 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무조건 2억 되면 나올 거야. 딱 그 목표를 네, 잡고. 네. 그러고 나서 그리고 그 이상 올라가잖아. 난 쳐다도 안 봐. 그래야지만 쉽지 않은데. 성공할 수 있고. 사람 욕심이라는 네. 게. 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제가 힌트를 드렸으니까 네, 한번 네. 참고해 보시고. 왜냐면 근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사실 비트 고점이 내년 한 3월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년 3월? 네. 원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죠. 9월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이제 요거대로 따르면 한 9월 정도일 것 같다. 이거고. 네.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네. 요건 사실 제가 준비 안 해왔는데 그냥 네. 한번 말씀드리면 네. 다음번 반감기가 날짜가 정해졌어요. 네. 거의 정해졌어요. 4년 뒤. 네네. 28년 3월 한 26일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 반감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반감기 전에 며칠 전에가 고점인가? 네. 이걸 살펴보면 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한 900일 정도 전에가 고점이었고 네. 그 전에는 920일, 그 전에는 950일 정도가 고점이었어요. 그럼 다음번 반감기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거기서부터 거꾸로 다시 900일을 세면 되겠네요. 네, 900일 정도를 세우면 되는데 그게 언제냐면 25년 9월이에요. 딱 맞네요. 좀 모르겠어요 왜 이런지. 좀 무서워요 너무. 음. 삼체 그거 보셨어요? 아니요? 아 그래요? 네. 그 넷플릭스 그게 있는데 네네. 거기서도 보면 막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듯한 약간 이런 게 피디님 있는데. 아시나 봐요. 그래요?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와, 딱딱 이게 들어맞으니까. 누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려놓은 것처럼 왜 금이랑 똑같이 가는 것이며
금이랑 똑같이 가면 내년 9월에 고점인데 왜 그 다음 반감기 전에 거꾸로 백 하면은 왜 딱 이 타임 맞춰지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힌트를 좀 드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 9월 근데 9월에 안 갔다고 뭐 저한테 뭐라 하시는 분은 없겠죠? 제가 막아볼게요.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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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네. 저를 억압하시면 저는 얘기를 못해요. 저만 알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네. 그럼요. 그러니까 공유해야죠. 한번 네. 잘 한번 고민 한번 해보셔라. 네, 이런 얘기였고 이런 큰 조정이 과연 올 것인가도 한번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를 더 보고 있는데 뭐냐면 결국에는 요거랑 마찬가지로 진짜 요거대로 딱 떨어지면 54,000까지 떨어지거든요. 네. 보시면 54,000까지 진짜 떨어질 것인가. 그리고 54,000까지 떨어지고 진짜 요거 금이랑 맞춰가지고 단기간에 오를 것인가. 요거까지를 제가 체크해 보려고 해요. 근데 요거까지 딱 들어맞으면 아마 이렇게 조정받는 것도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럴 싶거든요. 것 같아요. 요번에도 반감기 요 지나는 타이밍에 제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들. 현물의 티프 승인됐고 막 그럴 수가 없다. 네. 그런 떨어뜨릴 이슈가 없다. 근데 갑자기 전쟁 나면서 그쵸.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이런 건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한번 떨어뜨릴 이슈 중에 하나가 앞서서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마운트 국스 이야기가 좀 있어서 이거는 영향이 좀 클까요? 아니면 그냥 떨어뜨리는 재료 중 하나가 될까요? 떨어뜨리는 재료 중 하나고 마운트곡스랑 테더 이슈는 네. 거의 사골이에요, 사골. 그래요? 네. 반복되는. 매번 반복되는. 어. 네, 아주 그냥 우릴 대로 우려나서 음. 거의 더 이상 우릴 수도 없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물론 그걸 핑계 삼아 떨어뜨릴 수는 있겠지만 그쵸. 지금 또 조정 중인데 어차피 좀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30%까지 떨어진다고 쳤을 때 그때 작용할 수 있는 이슈로도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그게 무조건 된다라기에는 그쵸.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실한 호재인데 가격이 안 오른다? 그러면 그럼 살수 기회다. 있는 기회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어쨌든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뭐 어떻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지 네. 좀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요거까지는 그래도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빠르게 진행을 하면 네. 그러면 비트는 알겠어. 그럼 알트는? 또 문제죠. 알트는? 왜냐면 도지코인이 최근에 반감기하고 나서 이후에 좀 급등할 밈코인 중 하나로 좀 이름이 올렸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또 급락을 하기도 했고 거래량도 좀 많이 떨어져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사실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원래 비트코인이 고점 돌파하기 전까지는 비트만 올라요. 그런 흐름에 따라서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네. 비트로 갖고 있어고 말을 맞아요,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알트 갖고 있는 사람도 비트로 옮겨야 될까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는데 들으신 분들은 많지 않겠죠. 네. 네. 뭘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사람 심리상 그게 쉽지 않아요. 이게 않죠. 내 알트코인 많이 안 올랐는데 저렇게 오른 비트로 갈아타라고? 근데 그게 맞았어요. 어떻게? 늦었어.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왜 그러냐면 비트가 오르는 타이밍이 있고 알트가 오르는 타이밍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타이밍 차이.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네. 다 같이 보면은 이건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예요. 전체 코인 시총 중에 비트코인 그쵸. 시총의 비중이 어느 정도냐 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거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도미넌스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때 알트 불장이에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떨어질 때. 그러면 비트코인은 가만히 있는데 알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연스럽긴 하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거 보시면 2021년이거든요. 이때가. 네.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한번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알트코인들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니까 도미넌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할 거냐면 우리가 내년이 됐어요. 25년 9월이 돼가지고 제가 말한 대로 비트코인이 뭐 한 2억 5천 정도 가 있어. 네. 가 있는데 갑자기 비트 도미넌스를 봤는데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 떨어지네? 라고 하고 우리가 인지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네.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렇게 요 네. 타이밍에 파란색 타이밍 우리가 인지를 한 겁니다. 이때. 네. 이때 알트코인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올라가는? 엘리엇 파동을 한 번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거든요.
네. 이때 한번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는 네. 이 상황인데 얘는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은 이 파란색 선 같은 라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엘리엇 파동 1, 2, 그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3, 4, 5인데 음. 이 엘리엇 파동을 겪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엘리엇 파동 끝났어. 오파 끝났는데 알트코인들은 겪고 있는 중이에요. 이더리움은 요렇고 네. 그다음에 리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리플도 요렇게 1, 2 한 다음에 3, 4 한 다음에 5 해서 겪고 있는 중이에요. 겪고 있는 중. 네. 그리고 이제 얘는 에이다인데 네.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기 오르고 한 번 더 오르긴 했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1, 2, 3, 4, 5 한 다음에 확장해서 엘리엇 파동을 지금 겪고 있는 중이에요. 비슷한 시점에 다 겪고 네, 있는 네, 네. 중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얘는 파동이 한 번 더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 타이밍의 고점이 아니고 고점 전에 엘리엇 파동을 겪고 있는 중이에요. 요때 딱 지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잘 안 말하는 건데 더 궁금해요.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네. 비트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뭐냐면 제가 비트가 어느 타이밍에 고점일 가능성이 높으면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걸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비슷한 가격까지 갔어. 근데 비트 도미넌스가 갑자기 떨어지네? 그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 모든 알트코인들은 엘리엇 파동을 최소 한 번 겪고 있다. 두 번 겪는 것도 있는데 중간이니까. 네. 두 번 겪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외라 치고 네. 아니 그렇지 않은 알트코인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네. 수 있는데 단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그때 겪고 네. 있어요. 음. 해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비트가 고점을 찍기 전에 네. 알트코인이 어디를 찍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건 좀 어려운데요. 자, 비트가 예를 들어 이제 내년에 어쨌든 고점을 찍잖아요. 25년 네. 9월로 예상했을 네. 때? 그러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파동상 아무리 올라가봐 여긴 거예요. 그쵸. 네. 근데 만약에 리플이 만약에 요게 고점이 되기 전에 여기를 찍었었다. 그럼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어차피 엘리엇 파동 한번 다시 겪으니까. 겪으니까. 아. 그래서 지금 막 얼마 가냐 이거는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네. 지금 얼마 가냐가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얼마를 찍고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목표치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곱하기 3 하시면 돼요. 곱하기 4요? 3. 아, 3. 네. 그래서 지금 솔라나가 거의 뭐 예를 들면 뭐 솔라나가 100만 원을 찍었다라고 친다면 네. 솔라나가 이제 얘를 100만 원을 찍은 게 아니고 솔라나 30만 원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솔라나가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옆으로만 가요. 옆으로만 가면 네. 얘는 100만 원까지 가요. 고점이 100이니까. 네. 여기서 1, 2 한 다음에 3, 4로 올라가니까. 그쵸.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를 알트코인들이 찍는지가 중요해요. 고점을 얼마를 찍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비트가 고점을 찍기 전에 그게 중요하네요. 네, 비트가 알트가 고점 어디까지 찍기 갔다가 전에. 떨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시기로 봤을 때도 25년 9월 전에 알트코인의 고점을 얼마나 찍느냐 이거인 거죠? 네, 그 포인트가? 고점에서 곱하기 3하면 최종 고점이에요. 아, 이게 최종 고점. 네. 음. 혹은 더 갈 수도 있죠. 솔라나처럼 그쵸. 더 갈 수도 있는데 최소한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더 간다는 거는 엘리엇 파동이 확장이 나왔을 때예요? 엘리엇 파동 2번 겪는 거예요. 네. 네, 그 원래는 한 번만 겪는데 네. 한 번 겪고 또 겪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솔라나 솔라나가 지난번에 그랬고 네. 지지난번 같은 경우에 도지코인들이 그랬고 네, 이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걸 이제 제 채널에서 이제 보시면은 네. 솔라나 최소 30만 원 확보. 왜냐? 지금 10만 원 찍었으니까. 지금 10만 원 찍은 상태로 그대로 가면 곱하기 3하면 30만 원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30만 원 확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응원하는 코인이 있잖아요. 네. 응원하는 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알트 중에서? 네. 그러면 그 내년 이제 9월이 되기 전에 얼마를 찍고 떨어져 있는지 요거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찍은 다음에 만약에 많이 떨어졌다. 네. 그런 코인들은 좀 담아볼 법하죠. 고점 기대치가 높으니까. 근데 그럼 지금 어쨌든 아직 25년 9월이 되려면 사실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알트코인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전략을 그럼 어떻게 세워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적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제 이미 갖고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죠. 흔들리지 말아야죠. 아, 그냥 꾹 네. 참고 더 떨어질 수 있죠. 네. 비트코인 지금 뭐 더 떨어지면 알트코인 안 떨어질까요? 더 떨어지겠죠. 떨어지죠. 더 떨어지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2억에서 1.2억까지 떨어지면 알트코인도 3분의 1 토막 나겠죠. 그럼요. 더 떨어지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버텨야 되는 견뎌야 거죠. 한다. 네. 그럼 잠깐만 신규 매수는요? 신규 매수는 네. 비트 사세요. 아 신규 매수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어. 아까도 보셨지만 어. 알트코인을 오르는 타이밍이 정해져 있어요. 그때로 알트코인 갈아타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 도미넌스가 떨어질 때 네. 알트코인으로 옮겨간다. 네. 근데 아.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긴 어려운데.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예를 들면 한 번 올랐다가 큰 조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1억 2천까지 안 떨어져도 그래도 20-30% 되는 조정이 있을 텐데 네. 조정 왔을 때 갈아타면 돼요, 사실. 음. 네. 그렇게만 갈아타도 충분한데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다가 네. 알트코인 오를 때 알트코인을 갈아타면 되지. 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 안 들어. 네. 근데 나 정리를 하면 일단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기 전에 알트코인이 고점이 어디를 찍고 떨어지느냐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의 3배 정도가 그 알트코인의 고점 정도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시간 좀 남아서 이더리움 이야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물 ETF 승인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4월 현지 시간으로 4월 23일 기준으로 일단 SEC가 ETF 승인 좀 연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장담할 순 없지만 대표님이 보실 때는 승인 가능성 꽤 높다고 보시는지. 승인 돼도 안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진짜요? 네. 결과랑 상관없어요? 네. 어쨌든 차트대로 가요. 근데 ETF가 승인되면 어쨌든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건 맞잖아요. 네. 근데 저는 25만 달러 간다고 예측했을 때 현물 ETF가 그때는 승인된다는 분위기 아니었어요. 아, 그건 맞죠. 네. 근데도 25만 달러고 지금도 25만 달러예요. 현물 ETF가 승인됐든 되지 않았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ETF가 되게 크게 호재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럼 사실상 그렇게 보면 차트상으로 간다고 하면 호재라고 보긴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 요 얘기를 가지고 응. 이제 하는데 네.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네네. 분석글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 전에 헤데라 해시그래프가 260원까지 올라간다고 썼어요. 근데 오보로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헤데라가 263원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한 대로 갔네요라고 네. 글을 썼는데 네. 글을 지우래요 갑자기. 왜요? 네가 분석해서 올라간 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글을 지우래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네.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네. 저는 결국엔 트리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냥 하나의 트리거. 네, 트리거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똑같은 차트 모양을 갖다 주잖아요. 그럼 누구는 사고 누구는 팔아요. 그게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정 비율을 따라가고 네. 결국에는 그런 심리가 반영된 게 전 차트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맥스웰 군상이나 이런 뭐 표준 정교 분포 이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네네. 뭐 얘기할 수 있는 좀 그런데 네. 어쨌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가 승인되면 뭐 더 빨리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가는 건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더리움을 잠깐만 분석을 해드리면 고점 대비 고점을 높이는 코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 고점 대비 고점을 높인다고요? 네, 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요 고점에서 고점을 높이잖아요, 이렇게. 아, 그쵸. 네. 네. 근데 대부분 안 높여요. 뭐 리플 같은 경우에도 고점 높이나요? 아니죠. 고점 대비 고점을 낮추죠. 맞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낮추죠. 해서 고점 대비 고점을 높여야 전 메이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코인이 비트, 이더 이렇게 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솔라나가 그걸 도전하고 있어요. 도전주. 네, 왜냐면 솔라나는 정고점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아, 네, 맞아요. 한 번 더 올라가면 고점 대비 고점을 높이는 거잖아요. 네.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 전에 어디까지 가는지랑 상관없이 네. 이더리움 이건 고점 가격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얼마냐면 네. 2만 달러예요. 2천만 원 정도까지, 2천만 원, 한 2,500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7,000달러에서 뭐 최대 한 23,000달러인데 네. 한 2만 달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1, 2, 그다음 추가적으로 3, 4, 5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에요. 뭐 물론 오파가 261.8에서 딱 땡하고 끝나긴 하는데 끝날 수도 있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12,000달러 정도고 그래도 꽤나 높은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 정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코인들은 요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기 전에 여기서 얼마를 찍느냐가 중요한 거. 근데 고점이 고점을 깨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 그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라고 하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약간 적립식으로 사는 그런 매수 전략? 그건 어떻게 전 좋다고 보세요? 생각해요. 아, 마찬가지로?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는데
그 비트코인은 고점 근처잖아요. 네. 이더리움은 고점 근처에서 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비트코인도 예를 들어 이만큼 가고 이더리움도 이만큼 가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이쯤 와 있고 이더리움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더리움을 사는 게 수익 기대치가 높죠. 그쵸. 더 낮은 가격에 사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이더리움을 저는 지금부터 사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음. 근데 못 믿겠으면 네. 이게 잘 사는 것보다 본인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네. 비트로 모아가시는 게 저는 초보분들이 보시기에 아니면은 주식하시던 분들이 하시기에는 네. 그게 제일 나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또 마지막으로 조언을 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그 아직 안 늦었어요. 오, 긍정적인 멘트네요. 네. 아니 그렇잖아요. 그 단기간에 2배 오는 상황 아직 안 왔으니까. 아직 안 왔으니까. 그게 이번 불장의 핵심이 핵심. 그거가 아직 안 왔으니까 네. 그 전에 본인의 매매 전략을 재빨리 계속 좀 이렇게 피드백하시고 네. 본인의 실력을 냉정하게 바라보시고 네. 아니다 싶으면 빨리 지금이라도 단타 성향인 거 버리시고 잡코인 매매하는 그런 성향 버리시고 좀 이렇게 잘 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 다들 수익 내셨으면 좋겠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수익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잘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시고 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안 늦었어요. 안 늦었는데 곧 늦어요. 곧 늦게 돼요. 곧 늦어요. 너무 네. 재밌네요. 곧 늦어요. 네. 곧 늦게 되니까 한번 요번 기회에 피드백 해보셔가지고 네. 매매 전략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퍼즈 대표님과 함께 코인 시장 함께 돌아봤는데요. 오늘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최근 코인 시장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반감기를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전략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더불어서 알트코인까지 함께 좀 짚어봤고요. 대표님이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좀 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함께 다시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